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4-5회가 되겠습니다. 자, 분노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1쪽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분노는 풀지 못하면 학습되고 누적이 됩니다. 풀지 못하면 학습이 된다. 그리고 누적이 된다. 자, 우리가 전기 같은 것도 누진세라는 게 있죠. 자꾸 모여지고 쌓여지면은 가격이 더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분노라는 것도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도 누적이 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다음번에 또 쌓여가지고 또 쌓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더 크게 폭발을 하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분노는 풀지 못하면 학습되고 누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동대문에 가서 뺨 맞고 남대문에 가서 화를 낸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깔려 있으면 그것이 확대되고 기본이 되어 그 다음에 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집에 가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아이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이게 또 작은 씨앗이 분노의 씨앗이 돼서 집에 와서 엄마나 형제에게 괜히 또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나쁜 감정이 속에 깔려 있으면 그가 무슨 말만 해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를 다스려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풀 줄 아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화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화가 누적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화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가족들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겨서 화가 났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 전에 거기에서 있었던 분노, 화나는 일들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잘 해체시키고 다른 장소로 가야 그 장소에서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화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그곳에서 그것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쟤가 왜 나한테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딴 데서 뺨 맞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야,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시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할 때 머리서부터 단 하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발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을 신는다는 건 어디론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로 움직이기 전에 내 마음에 평안으로 준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함으로 잘 준비가 되면 딴 데 가가지고 화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얻은 화만 내는 거지 딴 데 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폭발하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내가 딴 데서 화가 난 일이 생겼으면 그걸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기 전에 그것을 잘게 풀어가는 그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분노가 주변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전이 현상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에 분노하기 시작하면 나한테 분노를 당한 사람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고 분노는 자꾸 퍼져가게 됩니다. 누룩과 같은 거죠. 엄마나 아빠에게 화를 당한 아이는 또다시 자기 동생이나 친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가정에서 화를 당한 사람은 직장이나 공동체에 와서 또 화풀이를 하죠. 이처럼 분노는 나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노가 내 손에서 끝날 수 있도록 잘 해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분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노 역시 어느 누구 한 사람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왜 나만 이런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이점은 뭡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은 얼만큼 분노에 대해서 해체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도 평상시에 늘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숨도 힘들고 그다음에 잘못하면은 이제 뭐 인대도 다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품도 심리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온유 훈련, 감정 컨트롤 훈련, 화가 날 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연습을 자주 해보는 사람,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려고 뭐 훈련하는 사람,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 훈련, 공감할 줄 아는 훈련, 이런 것들만 조금씩 해도 얼마든지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어주고 해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는 온유한 말, 온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다 화가 정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만 얼마만큼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고 해체시키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분노는 치료하고 해체할 수 있습니다. 분노 역시 지뢰를 해체하듯이 얼마든지 해체하고 분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화 잘 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이 책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훈련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훨씬 좋아진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노가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내가 다른 곳에서 화난 것을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풀고 있지는 않는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직장에 가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다른 곳에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 분노를 또 다른 현장으로 가기 전에 잘 해소는 시키고 있는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대로 표출하느냐 아니면 해체시켜서 표출하느냐 또 화를 내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거나 내가 그 길로 가지 않는 데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잘 기억해 두시고 분노를 잘 해체시키는 기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